요 전에 그 영상에 이어지는 겁니다. 여기 그 지적 수준에 대한 얘기하고 이제 내용 뭐 이런 얘기가 나왔잖아요. 자, 그러면은 요걸 이렇게 요게 이제 구체적인 이제 텍스트의 내용이 될 것인데 요게 이제 텍스트가 되겠죠. 요게 이제 텍스트가 되겠죠. 이게 이제 텍스트가 되겠고 요게 이제 텍스트가 될 것이고 그러면 자 봅시다. 지적 수준 그리고 내용 지적 수준 내용이 되겠죠.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지적 수준 요거 이제 사고력을 좀 키우는 거거든요. 이 공부를 뭘로 했느냐? 저는 요거를 그 유클리드 기하학 원론을 한 것 같아요. 얘를 유클리드 기하학 원론으로 한 것 같습니다. 기하학 원론. 그리고 그 수학 독본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제 수능 시험을 준비하면서 중학교에서 고3 과정까지 일단 그 과정을 이제 좀 일목요연하게 말씀을 드리면 저는 교과서를 처음에 읽고서는 교과서를 하려고 했었어요. 근데 중학교 교과서부터 하려고 했었는데 어떤 이론적인 어떤 전개에 있어서 수학 내용을 이제 수학 내용의 이론적 전개에 있어서 매끄럽지 못하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매끄럽지 못하다. 이게 무슨 얘기인고 하니 가령 이런 예를 들어볼 수 있겠습니다. 뭐냐면 저는 이제 그런 게 좀 이상했어요. 뭐냐면 삼각형이 이렇게 있으면 이 각이 이게 ABC라고 해봅시다. ABC라고 하고 요 이제 마주보는 이제 요 대변을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한다고 했을 때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각 A가 가장 크고 C가 크고 B 요 순서이면 변의 길이도 각이 가장 큰 게 크고 그 다음 큰 게 크고 변의 길이도 각의 크기 순서에 따라간다. 요런 얘기가 있어요. 그런데 중학교 교과서에는 이 내용이 아예 없습니다. 제가 그 당시에 봤던 중학교 교과서에는 아예 이런 내용이 없고 그런 어떤 뭐 하나의 예를 지금 든 것 뿐이지만 뭐냐면 뭐 삼각형이라든지 삼각형의 이론에 대한 이야기가 없었어요. 그 다음에 뭐 원에 대한 이야기. 내가 수능 시험장에 가서 삼각형을 보게 될 수도 있고 원을 보게 될 수도 있는데 여기에 대한 내용이 다 실리지 않았으면은 그리고 그 내용 전개에 있어서 그게 매끄럽지 못하다 그러면은 그 교과서를 믿고 끝까지 볼 수 있을까요? 볼 수가 없죠. 원에 대한 이야기도 하나 예를 들자면 뭐 어떤 게 있냐면 이런 거예요. 원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접선을 그어요. 원의 성질 중에 이런 게 있죠. 접선 요 직선하고 원하고 요 접점에서 만날 때 이렇게 직선으로 내리면 요게 이제 결론으로 직각이다. 직각이 된다. 중학교 교과서에서는 이거에 대한 증명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없어요. 전 이게 궁금했거든요. 이게 왜 직각이지? 이게 직각이 아닐 수도 있잖아. 90도가 아니고 89.9도면 어떻게 할 거야? 만약에 시험에 나왔는데 시험장에 가서 이런 걸 봤는데 이게 만약에 89도면 어떻게 하는 거야? 그럴 수도 있잖아요. 여기가 91도고 여기가 89도일 수도 있잖아요. 왜 이거에 대한 얘기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교과서에서는
이거에 대한 이게 접선이라는 결론만 딱 나왔어요. 아무런 거기에 대한 증명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딱 보고서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이거 89도면 나 어떻게 시험 망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 현실적인 문제 아닙니까? 수험생으로서 엄청나게 현실적인 문제죠.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증명이 없이 이런 결론만 딱딱 나와 있는 거예요. 중학교 수학 책에. 그러니까 제가 이걸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막 찾은 게 뭐냐? 이야, 유클리드 기하학 원론이라는 책이 있어. 야, 여기 가면은 내가 지금 궁금하다고 생각했던 게 다 나오는 거야. 궁금하다고 생각했던 게 다 나와 있어. 다 나와 있어. 지금 요것도 어디 나오냐면 기하학 원론 아마 3권에 나올 거예요. 3권 가면 그 본격적으로 원에 대한 이론을 다루기 시작하거든요. 원에 대한 이야기를. 이게 다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전개가 매끄럽지 못하다는 사실 때문에 저는 사실 중학교 교과서하고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고등학교 교과서를 볼 때에도 이게 신뢰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저의 이제 커리큘럼을 보면 제가 뭐 이런 커리큘럼 얘기는 처음 하죠. 제가 공부했던 커리큘럼. 일단은 유클리드 기하학 원론 봤어요. 기하학 원론을 보고 요걸 가지고 그 다음에 뭐냐면 이제 중학교 교과서는 봤던 이유는 지금 보면은 이거 보고 그냥 고등학교 1학년 넘어가도 되는데 중학교 교과서 본 건 혹시 빠뜨린 게 있을까봐 해서 중학교 교과서를 한번 읽었습니다. 그리고 어디로 갔냐면 저는 이제 일단 여기에서 한국 교과서에 대한 불신이 생겼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이 불신이 생겼기 때문에 이 책을 안 봤어요. 중학교 교과서에서 이 불신이 생겼기 때문에 고등학교 과정도 교과서를 안 봤어요. 왜냐면 중학교 교과서도 그런 식으로 만들었으니까 고등학교 교과서도 그런 식으로 만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기본서를 막 찾았어요. 기본서를 찾다가 한국에는 이런 기본서가 제대로 된 게 없다. 한국에 나와 있는 뭐 정석이니 뭐 개념원리니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 당시에 나와 있던 10년 전에 유명한 그런 책들은 아무 도움이 안 되더라고요. 그것도 그냥 문제집 수준이지 이론서라고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제가 찾고 찾은 게 뭐냐, 여기 보면은 수학 독본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1권부터 6권까지 구성된 책인데요. 이 책을 제가 서점에서 보고 어떤 충격을 먹었어요. 와, 씨, 완벽하다 이거. 이거 누가 쓴 거냐면 이게 출판사 한길사에서 나온 거거든요. 일본 수학자가 쓴 책이에요. 마스자카 가즈오라고. 마스자카 가즈오. 이 사람이 쓴 책인데 제가 볼 때는 요 기본서들이 이 내용을 베껴온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기하학 원론을 보고 중학교 교과서를 보고 이게 마스자카 가즈오 책을 보게 된 거죠. 이거 좀 요약해서 좀 깔끔하게 한번 써볼까요? 기하학 원론 보고 중학교 교과서 정식 코스는 아니죠. 이건 그냥 살짝 한번 읽은 거죠. 얘는 왜냐면 불신이 있었기 때문에 바로 넘어간 게 수학 독본이에요. 수학 독본이고 내용적 측면에서는 이거로 저는 거의 다 끝났다고 봐요. 근데 이 두 책이 내용뿐만 아니고 수학의 어떤 지적 수준도 올려주는 게 뭐냐면 이 이론 자체의 어떤 전개 방식에 이 이론 전개 방식이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이런 전개 방식이 그 완벽하게 그 연역에 의해서, 연역이라 하면 이제 그거죠. 전제와 결론. 전제와 결론으로 이루어진 그 완벽한 하나의 그 뭐라고 해야 되죠? 딱 짜여져 있는 그 이론이 어떻게 이렇게 딱 펼쳐져 가는 과정이 완전하게 그 수학적으로 돼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배워야 되는, 그러니까 수학에서만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그런 사고력을 가지고 정확하게 이론을 전개했기 때문에 수학적 어떤 논리에 대해서도 내용과 논리가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어진 이 두 책이 이 책하고 이 책이었습니다. 저의 경우에는. 그래서 일단 두 개가 저한테는 기본 텍스트였죠. 이 원론하고 독본. 원론은 이제 제가 보여드리면 이렇게, 이 원론 보이시죠? 이제 제가 그때 봤던 게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보이시나요? 이 뒤에는 이제 요즘에 책이 하도 낡아갖고, 이게 이제 평면기하부터 해서 이게 쭉 보이시죠? 평면기하, 무리수, 비율수, 공간기하. 이 중에서 아마 공간기하 같은 경우는 이게 수투로 들어가니까 그렇게 들어가고, 제가 본 게 아마 여기 평면기하 하나, 둘, 세 권 하고, 이렇게 세 권, 그 다음에 잠깐만, 제가 본 게 이렇게 세 권, 그리고 무리수는 제가 안 봤어요. 이게 옛날에는 이제 그 2000년 전에 이 기하학 원론 시대에는 무리수를 정의하는 방식이 지금하고 현대수학하고 많이 달랐대요. 그래서 안 보고, 요건 이제 수투 때문에 공간기하를 보고, 비율수도 보고, 무리수 안 보고, 비율수 보고, 공간기하 보고. 근데 공간기하는 제가 그러고 보니까 이렇게 봤네요. 기하학 원론을 이렇게 봤어요. 물론 여기에 나오는 중학교 수학을 위해서라고 한다면 여기까지만 봐도 돼요. 중학교 수학 같은 경우에는 이 두 권에서 커버가 다 됩니다. 이 두 권에서 거의 커버가 다 되고, 그 다음에 여기 3권에 아까 제가 그 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다 그랬죠? 그 3권이 어디 갔냐? 3권. 응? 3권이 어디 갔지? 아마 요렇게 요 세 권 가지면 다 끝날 거예요. 이 3권이 이제 보면은 이게 원에 대한 이론이거든요. 아까 원에 대한 이론. 이게 이제 원에 대한 이론인데, 봐봐요. 이 원 이런 거 나오잖아요. 어떤 원을 주었을 때 중점을 찾으세요.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아주 기본적인 것들. 원에 대한 이야기. 여기 보면은 여기 나오죠? 그 두 원이 한 점에서 접하면 이들은 중점이 같을 수가 없다. 아주 기본적인 사항이잖아요. 두 원이 한 점에서 접하면 이런 게 이제 원에 대한 이야기예요. 요게 이제 제가 이제 그때 공부했던 게 이런 거거든요. 보면은 이렇게 어떤 원은 다른 두 원을 두 점보다 더 많은 곳에서 자를 수 없다. 그러니까 반지름이 다른 두 원을 이렇게 두 점 이상에서 만날 수 없다는 얘기죠. 이렇게 예를 들면 이렇게 4점에서 만나는 건 불가능하다는 그런 얘기예요. 이게 원에 대한 이야기인데, 아무튼 저는 이렇게 세 권을 봤거든요. 이렇게 세 권을 본 게 아니라 이 세 권이 좀 중학교 기하의 모든 내용을 다 커버칩니다. 이게 요 세 권 정도가. 그래서 저는 만약에 시간이 안 되면 이거 잘 볼 필요는 없죠. 이거 진짜 많거든요. 머리도 깨져요. 많아요. 진짜 많아요. 저같이 상처받은 놈이나 보는 거고, 학교 수학에 대한 불신과 이런 걸로 상처받은 놈이나 보는 거고, 중학교 수학은 제가 읽어보니까 중학교 수학이라든지 중고등학교 기하에는 거의 이거면 거의 다 끝나요. 평면기하 요 세 권. 1권 삼각형 직선 원하고, 1권이 삼각형 직선 각에 대한 내용이고, 3권이 원에 대한 내용인가요? 그걸로 보면 거의 끝납니다. 하여튼 저는 이렇게 해서 기하학 원론을 다 봤고, 그 다음에
여기 수학 독본이라고, 아유 이게 무겁네. 수학 독본이라고, 저는 이 책을 봤거든요. 제가 이거를 직접 보여드릴게요. 제가 그때 책을 다 갖고 있는데 이게 이 책이에요. 이게 한길사에서 나온 책이거든요. 그 당시에 저는 이 책을 읽었습니다. 근데 이 책이 뭐냐면 고등학교 수학의 모든 내용을 다 포함하고 있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중대학교 과정의 모든 과정도 다 포함을 하고 있거든요. 제가 그래서 이 책은 진짜 이론적으로 전개가 완벽합니다. 완벽하고 고등학교 수준에서 학생들 수준에 아주 잘 맞춰준 책이에요. 이론서이기 때문에 뭐 우리나라의 뭐 개념 원리나 뭐 정석 뭐 이런 기본서 있잖아요. 그런 것들처럼 문제는 거의 없어요. 기본 문제 다루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기본 문제 정도 있는 뭐 이런 경우고, 이 책이 정말 잘 나온 이유는 뭐냐면 이게 완벽하게 혼자 독학이 가능하도록 이론 전개를 굉장히 치밀하게 해놨어요. 그래서 저는 이 책을 봤거든요. 이 책이 되게, 저는 이 책을 되게 기본 텍스트로 했어요. 지금 보면은 뭐 예를 들어 볼까요? 예를 들어 보면 예를 들면 어디 실수의 연산과 대소 부분, 예를 들면 이 사칙 연산에 대해서도 보통 사칙 연산에 대해서도 보면은 우리가 웬만한 기본서에는 그냥 딱 써놓고 빨간색으로 딱 써놓고 이거 뭐 그냥 외워라 하고 넘어가는데, 여기는 그거를 다 증명을 해요. 그 증명하는 과정이 나와 있었는데 제가 이게 찾질 못해갖고 지금 아무튼 찾질 못해갖고 하여튼 있는데, 그러니까 이것도 똑같아요. 고등학교 내용을 굉장히 이론적으로 완벽하게, 이건 완벽한 이론서다. 문제집이 아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보고 그 다음 넘어간 게 뭐냐면, 그 다음에 문제를 이제 이 정석으로 풀었죠. 정석은 저는 솔직히 말하면 정석 내용은 거의 안 봤습니다. 그냥 문제 풀고 그냥 문제 딱 풀고 버렸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거 제가 옛날에 이게 요즘 얼마 전에 산 정석이고, 이거는 이제 제가 옛날에, 저는 이제 일을 하면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시간이 없었어요. 그래갖고 이거를 매일매일 조금씩 갖고 가서 일하면서 남는 시간에 요거를 뜯어가지고, 문제가 이제 길지 않잖아요. 예를 들면 이렇게 보면 길지 않잖아요. 이 문제 한 개를 외워요. 머릿속으로 외워가지고 머리에서 통밥을 굴린 다음에 나중에 이제 화장실이나 이런 데 갖고 종이에다가 써봐요. 이게 답이 맞나. 그래서 답 확인하고 이런 식으로 해갖고 공부를 했거든요. 좀 공부를 좀 비참하게 했는데 이렇게 해갖고 이게 다 그때 이 책들 다 뜯은 거예요. 왜냐면 책을 통째로 가서 보면은 일할 때 걸리니까 이걸 주머니에다가 집어넣고 가갖고 하나하나씩 해갖고 가서 봤거든요. 그때 그냥 이거는 그냥 한번 풀고 그냥 문제 버린다고 생각했어요. 이거 그렇게 해서 정석은 저는 실력편을 보긴 했지만 이게 문제집이라고 생각했지 기본서라고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저의 기준에서는. 그러니까 이렇게 보고 문제를 푸는 과정에 있어서 내가 어떤 식으로 이 문제를 바라보고 생각을 할 것인가, 난 어떤 방식으로, 그러니까 나의 선생님이죠. 나의 선생님은 누구인가. 저는 이제 독학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저는 이제 학원에 대한 불신이 많아가지고 한번 시험을 망해갖고 학원이라든지 기존 학교 공교육에 대한 불만이 많아갖고 믿질 않았어요. 그래서 그때 선택한 책이 바로 이 책입니다. 요게 이제 조지 폴리아라는 사람이 쓴 책이거든요. 제가 처음에 영상에서 몇 번 소개를 해드렸죠.
이게 이제 1954년 8월 30일에 7세가 나왔어요. 이게 되게 오래된 책입니다. 이 사람이 제가 알기로 지금 없어요. 지금 저 세상으로 가셨는데, 이게 외국 그 헝가리 수학자예요. 되게 유명한 사람이에요. 진짜 조지 폴리아라고. 학원, 저 이제 이거 나중에 뭐 학원들, 수학 학원들 간판들 보니까 폴리아 수학 학원 이런 데 많던데 그 폴리아가 이 폴리아일 거예요, 아마. 조지 폴리아라고. 저는 이제 이 책을 가지고 이제 저의 선생님 역할을 좀 했어요. 여기 보면은 목차에 보면은 다 나옵니다. 학생을 돕기, 교사와 학생 모방과 연습, 주요한 사고 단계와 주요한 발문, 사고의 4가지 단계, 문제에 대한 이해. 이게 되게 참 좋아요. 이게 목차만 보더라도 얼만큼 이 책을 고민해서 만들었는지 딱 보이죠. 자, 이런 식으로 작도 문제, 증명 문제, 비율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미진 것은 무엇인가, 미진 것을 살펴보아라, 조건은 만족될 수 있는가. 이건 이제 학생들한테 이제 문제를 풀 때 문제를 보고 던질 수 있는 질문들이죠. 과연 그 문제를 풀기 위해서 미진 것은 다 무엇인지, 미진 것은 어떤 걸 살펴봤는지, 결과를 한번 점검을 해볼까? 결과를 다른 문제에 활용을 할 수 있을까? 뭐 이런 것들. 수학적으로 기납법이란 무엇이고 간접증명법이 무엇인지, 이런 식으로 다 나와요. 정리는 뭐고 보조정리는 뭔지, 우리는 유추가 무엇인가, 일반화란 무엇인가, 증명을 왜 하는가, 뭐 이런 것들이 되게 나와요. 이게 되게 정말 좋은 책이에요. 와, 이게 기가 막히게 썼습니다. 이거 한번 보면은 아시겠지만, 아무튼 이게 이제 저한테는 선생님이었던 거죠. 학교 선생님.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러면 학교 수학이라는 무엇인가, 학교 수학이라는 건 무엇인가 해서, 이거는 한국에, 이 책을 사람들이 거의 안 사더라고요. 저 이 책 진짜 좋은 책이라고 생각했는데, 와, 이게 저 구석에 박혀갖고 안 팔리는 책이더라고요. 그래갖고 전 읽어보고서는, 와, 이거 기가 막힌 책이다, 어떻게 한국에 이런 책이 나왔지?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이분이 이 선생님이, 이분 되게 옛날 분이신데 공부를 되게 많이 하셨더라고요. 요 분이에요. 이분 한병호 이분이라고. 사진도 되게 좀 옛날 사진이죠. 되게 오래전 저기라. 이분이에요. 이분 되게 오래전 사람인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는 1900년대 초반에 태어나신 분인 것 같던데, 지금 아마 거의 연세가 100세 가까이 되셨을 것 같은데, 아무튼 뭐 100세까지는 아니더라도 아무튼 1950년대 이전에 태어나신 분 같아요. 딱. 아무튼 이 책이었는데, 전 이 책 도움 많이 받았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언제 읽으면 제가 도움 많이 받았냐면 뭐냐면, 아까 기하학 원론하고 수학 독본을 가지고 이제 수학의 모든 내용을 다 끝냈잖아요. 다 끝내고 수학의 정석을 다 이렇게 풀면서, 이거는 언제 보냐면 좋은 거냐면, 이 책은 뭐냐면 중고등학교 수학 내용을 다 끝내요. 다 끝내고 내가 마스터가 된 상태에서 한번 보면은, 이거 좋구나. 물론 꼭 다 마스터하고 보라는 법은 없어요. 그 전에 봐도 돼요. 그 전에 보면은 이해가 좀 어려울 수 있으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건데, 아무튼 그냥 봐도 돼요. 뭐 책 보는데 자기가 궁금하면 보는 거지, 뭐 순서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거 보고 이거 보고 이거 보고. 근데 아무튼 이 책은 뭐냐면, 중학교 교과서나 뭐 고등학교 교과서의 내용을 망라해놓은 책이 아니라, 중학교 교과서가 에서 우리가 어느 내용에 초점을 맞춰야 될 것인가 라는 거예요. 중학교 교과서에 어디에 초점을 맞출 것인가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이에요. 전 이 책이 되게 좋았거든요. 이 책. 그리고
이거 이제 고교 수학이란 무엇인가? 고교 수학. 제가 이제 공부한 거고, 그쵸. 이게 내용들을 보면은 그런 거예요. 왜 그 중학교 이론서, 고등학교 이론서들에서 우리가 특히 초점을 어디에 맞춰야 될 것인가? 그런 거죠. 이 두 개만 봐도 되고, 뭐 수학이란 무엇인가는 요거는 좀 많이 어려워요. 이거는 이제 저도 이제 보다가 포기했는데, 이건 대학교 수학 내용이더라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수학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그런 얘기인데, 아무튼 텍스트를 소개를 좀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꼭 이걸 하라는 저의 그 방법을 따르라는 건 아니에요. 저의 방법을 따르라는 건 아니고, 그냥 저의 어떤 이런 사례가 있다. 이런 하나의 사례를 그냥 보여드린 것 뿐이고, 무엇을 선택하고 어떤 교재를 택하고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본인 스스로 이제 결정을 하셔야 되는 거죠. 뭐 본인이 뭐 학원 가서 뭐 그냥 유형 외워갖고 문제 풀겠다. 난 거기까지만 수학하고 만족한다. 수학 공부 거기까지만 해서 뭐 수능 시험이고 뭐 중간하고 뭐 기말고사만 하고 만족한다. 그러면 거기까지만 하면 되는 거고, 아니다. 뭐 나는 뭐 경시대는 나가고 뭐도 하겠다. 나는 뭐 하겠다. 그러면 거기까지 하면 되는 거고, 저는 이제 구체적인 저의 한 사례를 보여드린 것 뿐입니다. 네. 이렇게 두 개가 됐고, 그러니까 요거 얘기한 거죠. 지적 수준과 내용. 그리고 그것을 실천한 저의 사례를 얘기한 거죠. 주어진 시간,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저는 이걸 확보하려고 엄청나게 많은 노력을 했어요. 주어진 시간. 이 시간 됐을 때 저는, 이때는 수학 공부할 때는 저는 진짜 핸드폰도 집에다가 놔둬버리고 돈도 안 갖고 나와요. 돈도 안 갖고 나오고 독서실 딱 가갖고 독서실도, 그러니까 집에서 가급적 멀리 가요. 멀리 가서 독서실 간 다음에 돈도 딱 필요한 커피 사 먹을 돈하고 밥값 정도만 딱 갖고 가요. 뭐 한 5,000원에다가 뭐 커피값 해갖고 10,000원 딱 갖고 간 다음에 집에서 되도록 멀리 떨어진 독서실 가갖고 핸드폰 없이 가갖고 이렇게 해갖고 핸드폰 없이 가갖고 각 정해진 시간 동안 계속 공부합니다. 이게 제가 썼던 방법이에요. 주어진 시간 최대한 많이 확보해서 이런 책들을 본다. 뭐 여기까지 얘기했으면 좀 도움이 될까요? 도움이 됐을지 모르겠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